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R, MR, 증강의 시선에서 융합의 세계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VR에 대해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AR입니다. 현실 위에 정보를 덧입히는 증강현실을 통해 일상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참여형 경험으로 확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벗어나 공간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되는 순간 브랜드 예술 교육의 소통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확인해 볼 수 있죠. 현실은 기술과 만나면 어떤 새로운 층위를 드러낼지 함께 알아볼까요? 인간의 기술은 언제나 현실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현실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 현실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증강현실, 즉 AR이 있습니다. VR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면 AR은 현실 위에 새로운 정보를 덧입히는 기술입니다. 현실을 지우는 대신 그 위에 새로운 층을 쌓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VR이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든다면 AR은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죠. 그것은 기술이 인간의 인식에 개입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며 우리가 보는 세계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증강현실은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실제 공간 위에 실시간으로 합성하여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AR 글래스를 통해 우리는 현실의 공간 속에서 가상의 사물을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면에 이미지를 띄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AR은 현실의 움직임, 빛, 거리, 각도를 감지하며 가상의 요소를 마치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배치합니다. 그 결과 사용자는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이 두 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벽 위에 떠 있는 문자, 손끝에서 움직이는 그래픽, 눈앞의 인물과 대화하는 가상의 캐릭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AR은 현실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다시 보이게 만듭니다. 가장 큰 특징은 현실과 가상의 공존성입니다. VR이 인간의 감각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긴다면 AR은 인간의 감각을 현재의 공간 안에서 확장시키죠. 현실의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AR을 통해 보이지 않던 세계를 봅니다. 건물의 외벽을 비추면 그 안의 구조가 보이고 책의 페이지 위에서는 그림이 움직이며 제품 포장 위에 카메라를 대면 가상의 인물이 등장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경험은 마치 현실이 기술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다음으로 증강현실의 매력은 일상의 재인챈트먼트, 즉 일상 속 마법의 복원에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세계는 점점 더 기계적이고 기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AR은 그 건조한 현실 위에 다시 상상력과 감성을 덧입힙니다. 평범한 거리 표지판이 여행 가이드가 되고 잡지 속 모델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그림이 관객을 바라보며 말을 겁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기술은 현실을 낯설게 만들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AR의 가능성은 다양한 산업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는 AR이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CJ비비고의 AR 캠페인에서는 제품 포장 위에 스마트폰을 비추면 가상의 셰프가 등장하여 요리를 소개합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브랜드 포드는 AR을 활용해 소비자가 차량의 엔진 구조나 내부 시스템을 가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AR을 통해 가방 제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장인의 손끝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감각적 체험이 됩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이 아닌 스토리를 체험하고 브랜드는 기술을 통해 감정을 전합니다. AR의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패션 산업에서도 AR의 활용은 혁신적이거든요. 가상의 시착 서비스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류나 액세서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스노우 X 젠틀몬스터의 협업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가 실제로 안경을 착용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AR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패션이 가진 예술적 경험 자체를 확장시킵니다. 사람은 이제 소비자로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브랜드와 함께 예술적 순간을 만들어 갑니다. AR 기술의 확장은 예술, 교육, 의료,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 전시에서는 작품을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숨겨진 영상과 해설이 나타나고, 건축 현장에서는 설계도를 3D 모델로 띄워 실제 공간 위에서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서 위에 공룡이 뛰어다니고 인체 해부도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의료에서는 수술 중 의사가 환자의 CT 데이터를 AR로 확인하며 더 정밀한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증강현실은 인간의 시각을 확장하고 세계를 읽는 방식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AR의 핵심은 현실의 재해석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공간을 보지만 AR은 그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간의 시선은 기술을 통해 확장되고 정보는 감각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을 통해 단순히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위에 덧입혀진 가상의 층은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AR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현실의 경계는 처음부터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기술이 개입할 때 현실은 언제든 새롭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증강현실은 결국 인간의 상상력이 현실과 손을 맞잡는 지점입니다. VR이 완전한 다른 세계로의 도약이라면 AR은 현실에 머물면서 그 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쌓아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전히 물질적인 공간이지만 이제 그 위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세계가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 두 층의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인간의 감각은 새로운 진화를 맞이합니다. 증강현실은 그 진화의 첫 번째 증거이며, 기술이 인간의 감각과 상상력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R입니다. 혼합현실에서 가상과 현실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물리 논리로 통합되는 지점을 다뤄볼 예정이고요. 작업학습놀이의 현장에서 공동 창조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 인지적 전환을 사례로 점검하겠습니다. 두세 개의 규칙이 하나로 맞물릴 때 우리 경험의 경계는 어디에 놓이게 될까요? 인간의 기술은 점점 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VR이 현실을 완전히 대체하고 AR이 현실을 덧입히는 기술이라면, 혼합현실은 이 두 세계를 하나로 융합하는 기술입니다. 혼합현실, 영어로는 믹스드 리얼리티, 즉 MR이죠. MR은 가상의 객체와 현실의 환경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단순한 시각적 결합이 아니라 두 세계의 논리를 통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실 속 물체가 가상의 존재와 같은 공간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간은 그 사이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혼합현실은 마치 인간의 의식이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이중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혼합현실의 개념은 단순히 VR과 AR을 합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체험적 현실입니다. VR이 완전한 몰입, AR이 현실의 확장을 추구했다면 MR은 그 둘의 관계를 재정의합니다. MR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현실 세계 안에서 가상의 객체를 손으로 조작하거나 현실의 사물과 가상 요소가 서로 반응합니다. 즉, 가상과 현실이 같은 물리적 규칙 안에서 공존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두 세계의 주체로 존재하며 더 이상 현실에 있는가, 가상에 있는가 라는 구분이 의미를 잃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공동으로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혼합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시리즈입니다. 홀로렌즈는 사용자의 시야 안에 가상의 입체 이미지를 투사하고 사용자의 손동작이나 시선, 음성에 따라 반응하는 스마트 글래스형 디바이스입니다. 홀로렌즈를 착용하면 현실의 책상 위에 가상의 구조물이 나타나고 손으로 그것을 짚거나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빛의 각도와 그림자, 공간의 깊이가 실제와 똑같이 재현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현실과 가상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 화면이 아니라 현실의 공간과 물리법칙 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실체처럼 느껴집니다. 이 기술이 만들어내는 경험은 이미 산업의 많은 영역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분야에서는 마인크래프트 홀로렌즈 에디션이 MR의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실제 거실이나 교실의 바닥 위에 블록을 쌓고 그 위에 자신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손끝의 움직임에 따라 가상세계가 변하고 친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며 건축물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이 현실 위에 겹쳐지는 이 경험은 어린 시절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손으로 만지는 상상력을 현실로 끌어냅니다. 게임은 더 이상 화면 속 오락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창의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놀이가 됩니다. 제조 산업에서도 혼합 현실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사는 실제로 우주선 오리온의 조립 과정에 홀로렌즈 2를 도입했습니다. 엔지니어는 무겁고 복잡한 설계도를 펼칠 필요 없이 눈앞에 공중에 떠 있는 3D 모델을 보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손동작 하나로 부품을 회전시키고 내부 구조를 투시하며 문제점을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 효율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며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의 전문가가 같은 MR 환경에서 원격으로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공간은 그대로이지만 기술을 통해 시간과 거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MR은 인간의 인식과 노동, 그리고 예술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현실의 공간 위에서 가상의 가능성이 겹쳐질 때 인간의 사고는 더 입체적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세계의 법칙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물리적 제약과 가상의 무한한 창의력이 서로 만나며 그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험과 창작이 태어납니다. 예술가들은 MR을 통해 관객이 직접 작품 속으로 들어가 상호작용하는 참여형 예술을 실험하고,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3D 모형을 탐구하고 해체하며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듭니다. 혼합현실은 결국 인간이 세계를 다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술로 구현한 것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구분은 더 이상 본질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안에서 가상을 보고 가상 안에서 현실을 느낍니다. 인간의 감각은 두 세계를 오가며 새로운 형태의 존재 방식을 실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악보가 하나의 교향곡으로 어우러지는 순간과 같습니다. 각기 다른 세계의 리듬이 기술이라는 지위 아래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인간은 더 깊고 넓은 인식의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혼합현실의 세계는 여전히 발전 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술이 인간의 상상력을 새로운 무대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더 이상 단단한 경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 위에서 춤추고 손끝으로 세계를 조형하며 눈앞의 공간에 새로운 차원을 그려 넣습니다. 인간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다층적 현실 속에서 존재한다는 의미는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혼합현실은 인간이 현실을 넘어 존재하는 또 다른 방식을 제시하며 가상과 현실의 결합을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AR, MR, 증강의 시선에서 융합의 세계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핵심 개념들을 가볍게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본문에서 설명한 AR의 핵심 효과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현실을 제거하고 완전한 가상을 제공. 2번, 현실 위에 정보층을 더해 재해석을 유도. 3번, 청각만 자극하는 단일 감각 기술. 4번, 하드웨어 성능 비교에 집중.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2번, 현실 위에 정보층을 더해 재해석을 유도입니다. AR은 현실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의미와 정보를 덧입혀 우리가 일상을 다시 보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었죠. 즉, 현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다음 OX 문제입니다. 문제같이 읽어볼까요? MR은 VR과 AR의 단순 합이 아니라 현실 물체와 가상 객체가 동일한 물리 규칙 속에서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생각할 시간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O입니다. MR의 핵심은 단순히 둘을 합쳤다가 아니라 현실과 가상이 같은 규칙 아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MR에서는 가상 객체가 현실의 사물에 반응하고 사용자는 그 두 세계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AR, 즉 증강현실이 어떻게 현실 위에 정보와 이야기를 덧입혀 일상의 제인챈트먼트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VR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도약하게 한다면 AR은 그대로의 현실 위에 또 하나의 층을 쌓아 브랜드 예술 교육의 소통 방식을 다시 쓰는 기술이라는 점을 짚어보았죠. 덕분에 우리는 같은 공간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와 감각으로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어서 MR, 혼합현실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하나의 물리 논리 안에서 엮어내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홀로렌즈, 마인크래프트 홀로렌즈 에디션, 우주선 조립 사례처럼 현실 사물과 가상 객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형태의 작업 학습 놀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봤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한 세계의 사용자가 아니라 두 세계를 함께 조형하는 공동 창작자가 되어간다는 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AI와 문화예술의 최신 트렌드와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문학부터 사진과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비롯하여 음향과 음악, 쇼폼 영상, 단편, 긴 영화, 미디어 아트, 가상융합 공간, 그리고 새로운 건축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로운 AI 기술과 패러다임은 예술의 경계와 장르를 바꾸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에 강의 전체를 관통하며 여러분께 공통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기술의 능력 확장. 두 번째, 인간 고유의 감성. 세 번째, 협업의 가능성에 대한 화두를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은 과연 AI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AI 기술적인 능력은 이미 놀랍습니다. 수백만 개의 이미지나 텍스트를 학습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또 우리의 지시에 따라 그 패턴을 조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정말 인상적이지만 과연 이 패턴 조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창작 활동일까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 감정, 직관, 신념을 작품에 담아왔습니다. 한 화가가 약 10년을 고민해서 완성한 한 유화 작품은 그의 영혼이 담긴 것이죠. 반면 AI는 입력된 명령어에 따라 확률에 기반한 결과물을 생성해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예술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의 감정과 통찰입니다. 위대한 문학작품, 음악, 미술은 모두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고독, 절망, 희열, 사랑과 같은 깊은 감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컨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려 볼까요? 이 작품은 단순한 밤하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고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그 시간, 그가 느꼈던 절망과 동시에 자연에서 찾은 희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조합한 혹은 모사한 이런 작품이 영혼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AI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현대 예술가들이 인공지능을 영감을 받는 원천, 협업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진 발명이 미술을 변화시켰듯이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예술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비전과 감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AI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창작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누가 주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AI는 도구고
예술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주체가 될 수 있나가 아니라 우리는 AI 시대의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AI와 인간이 서로 협력할 때, 기술과 감정이 만날 때, 그 지점에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탐구해야 할 미래입니다. 다음으로 크게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문화예술 교육에서 AI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예술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AI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의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접근성 확대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전통적인 예술 교육은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을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마다 음악의 재능이 다르고 또 미술의 감수성도 다르며 창의성을 발현하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어쩌면 AI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음악 교육 플랫폼은 학생의 연주 실력을 즉시 분석해서 그 학생 수준에 맞는 악보를 추천하고 개선 포인트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또 그림을 배우는 학생에게 AI가 그 학생의 그림 스타일을 분석해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개별 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전에는 좋은 예술 교육을 받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거나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학생도 이제 세계 최고의 음악 교육을 AI 튜터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과 함께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학생들을 유명한 미술관으로 가상여행을 떠나게 할 수도 있고 실제 화가들의 영상 강의를 개인화된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문화예술 교육의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흥미롭게도 많은 교육자들이 놀라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창의성 촉발의 도구로서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요컨대 인공지능 음악 생성 도구를 사용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머릿속에서 상상한 멜로디를 즉시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게임 요소, 즉 게이미피케이션을 결합한 AI 미술 학습 플랫폼에서는 학생들이 점수를 얻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창작에 참여합니다. 기술이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담당하면 학생들은 더 높은 차원의 예술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교사들도 AI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각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 강점과 약점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교사에게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더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이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천 건의 학생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교육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문화예술 교육에서 AI의 역할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AI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교사는 학생과의 깊은 관계 형성과 고차원적인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AI와 인간 교사가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맞춤형, 포용적, 그리고 창의성 넘치는 예술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예술의 가치는? 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AI가 점점 더 발전하는 시대에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인간만의 고유한 표현이 더욱 귀해질 것입니다.
즉, AI가 발전할수록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구조적으로 결국 학습된 데이터의 조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인간의 예술은 개인의 유일무이한 경험, 상처, 꿈, 그리고 영혼의 울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미래에 수백만 개의 생성형 그림이 존재한다면 한 사람이 받쳐 그은 유화 한 점이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BTS의 음악, 청경자 화가의 그림, 이상 작가의 소설, 이런 작품들이 가진 가치는 인간의 독창성과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자명하게도 AI 시대일수록 이런 진정한 창작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의 보존입니다. AI 기술은 글로벌화되고 표준화되고 효율적이나 문화예술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각 민족, 각 지역, 또 각 개인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을 표현하는 소중한 방식입니다. 한국의 전통음악, 아프리카의 민간미술, 인도의 춤, 또 중동의 시, 문학 등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이 없다면 인류는 얼마나 단조로워질까요? AI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역의 예술 전통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새로운 시대에 전승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수민족의 전통예술, 사라져가는 공예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잘 기록하고 미래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과 예술의 협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이 고도화된 시대의 예술가들이 생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I가 만드는 작품들이 무료로 배포되면서 전문 예술가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으로 존경받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 창작 지원금, 예술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AI 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인간 예술가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술에 투자하고 가치를 인정할 때 창작 생태계는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층위에서 예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AI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음악이 주는 감정의 동반자 역할을, 절망 속에서 미술이 주는 희망을 말입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줍니다. 춤은 우리 몸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표현하고, 또 연극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인생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AI 시대가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런 휴머니티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AI 시대 예술의 미래는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창작을 존경하고 문화 다양성을 지키고 예술가를 지원하며 인간적 가치를 중시할 때 바로 그때 예술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우리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우리 함께 기술로 풍요로워지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